이 이야기를 꺼내면 처음엔 다들 놀래 자빠집니다. 설마요? 그 나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진료실에서 실제로 듣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아직도 거의 매일 합니다. 말하는 쪽은 쑥스럽고 듣는 저는 오히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부들은 말투부터 다르거든요. 자랑하려는 느낌도 아니고 변명하는 기색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처럼 말합니다. 마치 저희는 저녁 먹고 산책해요라고 말하듯이요. 이 부부들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낮에는 여느 부부와 다를 게 없습니다. 피곤하다고 말하고 돈 걱정도 하고 아이 이야기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분위기를 억지로 만들지 않습니다. 불을 끄고 나서 갑자기 로맨틱해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먼저 샤워를 하는지, 침대에 먼저 눕는지, 이불을 어떻게 덮는지 같은 사소한 흐름 속에서 이미 몸은 다음을 알고 있습니다. 말이 없어도 손이 먼저 가고 허리를 감싸는 순간 숨이 바뀌는 걸 서로 너무 잘 압니다. 피곤하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막상 가까워지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관계를 해야 하는 일로 느끼고 그 부담 때문에 점점 미루게 됩니다. 반면 매일 관계하는 부부는 성관계를 하루의 끝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않고 기념일을 만들지 않으며 분위기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자주 이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럼 성욕이 엄청 강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부들은 성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성을 문제로 만들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증명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서로의 몸을 피하지 않는 선택을 매일 반복할 뿐입니다. 저는 이 차이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생활 패턴인데도 어떤 부부는 손을 놓고 어떤 부부는 여전히 서로를 찾습니다. 그 차이는 체력도 기술도 아닙니다. 관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관계를 매일 하는 부부들에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노골적인 특징들 말이죠. 이걸 알면 왜 어떤 부부는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고 어떤 부부는 여전히 가까운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매일 관계하는 부부들을 보면요. 이분들은 밤에만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부부가 성관계를 밤에 갑자기 시작되는 특별한 일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전부터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관계하는 부부는 하루 종일 몸의 연결을 끊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접촉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허리를 한번 감싸고 지나가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자연스럽게 몸이 스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면서 다리가 닿아 있는 걸 굳이 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이런 접촉을 시간이 지나면서 의식적으로 줄입니다. 괜히 오해받을까봐, 상대가 피곤해 보일까봐, 혹은 거절당할까봐 손을 먼저 거두죠. 그런데 매일 관계하는 부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손을 거두는 쪽이 더 어색하다고 느낍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몸이 하루 종일 단절된 상태에서 밤이 되면 갑자기 가까워지라는 건 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곤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반면 낮부터 이미 여러 번 확인된 접촉이 있는 부부는 밤이 되면 굳이 새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부부들은 상대의 몸 상태를 하루 동안 계속 읽어왔습니다. 오늘은 어깨가 굳어 있는지, 손길에 대한 반응이 둔한지, 아니면 유난히 민감한지 말이죠. 그래서 밤에 가까워질 때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반응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미 낮 동안 충분히 신호를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부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스킨십이 줄어든 이유를 성욕 감소나 나이 탓으로 돌리는데 실제로는 몸의 신호를 주고받는 습관이 사라졌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매일 관계하는 부부는 이 신호를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신호들이 쌓여야 밤이 편해진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먼저 가고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말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이 차이가 결국 횟수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성관계를 자주 하는 부부는 특별한 날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소에 몸을 멀어지게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동안 쌓여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매일 관계하는 부부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성관계는 밤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이미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밤을 바꿔보려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몸의 신호가 이어지는 부부들을 보면 다음 차이가 아주 또렷해집니다. 이 부부들은 서로의 몸을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관계를 할 때마다 요즘은 어때? 여기가 아직 좋아? 같은 탐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스치기만 해도 숨이 먼저 바뀌는지, 어느 순간에 몸에 힘이 빠지는지, 어떤 타이밍에 더 예민해지는지를 너무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손이 망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이 지점에서 자꾸 멈춥니다. 예전 같지 않을까봐, 반응이 없을까봐, 혹시 서로 민망해질까봐 손이 주저하게 되죠. 그 주저함이 쌓이면 결국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일 관계하는 부부는 그런 불안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수없이 확인해왔고 그 반응이 몸에 기억처럼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손이 닿는 순간 상대의 호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몸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지, 아니면 오늘은 조금 느린지를 바로 읽어냅니다. 그래서 굳이 말로 묻지 않습니다. 말보다 몸이 먼저 대답을 해주니까요. 이 정확함은 긴장을 없애줍니다. 긴장이 없으니 몸은 더 쉽게 반응하고 반응이 쉬우니 관계를 미룰 이유도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횟수가 잦아야 서로를 더 잘 알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서로의 몸을 잘 알기 때문에 횟수가 유지되는 겁니다. 시행착오가 없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굳이 피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이 부부들이 변화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변화를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예전과 똑같지 않다는 걸 부정하지 않고 지금의 몸에 맞게 자연스럽게 조절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매번 시험대에 오르는 느낌이 아니라 이미 익숙한 흐름 안에서 이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매일 관계하는 부부의 두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서로의 몸을 증명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존재로 대합니다. 이 태도가 쌓이면 관계는 점점 편해지고 편해질수록 더 자주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일반적인 부부와의 격차가 확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많은 부부들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관계가 끝난 뒤입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여기서 흐름이 끊깁니다. 끝나자마자 몸을 돌리고 각자 이불을 끌어당기고 말이 사라지죠. 그러다 보니 성관계는 점점 힘들게 끝내야 하는 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매일 관계하는 부부들은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끝났다고 해서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숨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땀이 식어가는 시간, 서로의 체온이 남아있는 그 짧은 순간을 그냥 넘기지 않아요.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팔이 느슨하게 감겨 있고 다리가 자연스럽게 닿아 있고 손이 아직 몸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몸은 이 순간을 통째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성관계의 기억은 절정만 남는 게 아니라 끝난 뒤의 감각까지 함께 저장됩니다. 그래서 끝난 뒤 바로 거리를 두는 부부는 다음 관계를 떠올릴 때 무의식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매일 관계하는 부부는 관계가 끝난 뒤에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낮은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별 의미 없는 농담을 던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몸이 풀린 상태에서 오가는 말과 접촉이 다음 날까지 여운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밤이 되면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미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들은 성관계를 하나의 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끝난 뒤의 시간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가져갑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관계가 끝나자마자 단절되는 부부는 매번 다시 용기를 내야 하지만 이 부부들은 그냥 이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곤해도 바빠도 굳이 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매일 관계하는 부부의 세 번째 특징은 격렬함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끝난 뒤에도 몸을 피하지 않는 태도, 그 익숙함이 다음 관계를 자연스럽게 당겨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꼭 나옵니다. 그럼 싸운 날은 어떡하나요? 대부분의 부부는 싸운 날을 관계의 금지 구역으로 만듭니다. 말도 하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고 같은 침대에 눕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각자 등을 돌리고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매일 관계하는 부부들은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싸웠다고 해서 공간을 피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남아있어도 몸까지 닫아버리지는 않아요. 말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고 표정도 굳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같은 침대에 눕습니다. 이불을 각자 끌어당기지 않고 몸의 거리를 일부러 벌리지도 않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주 작은 접촉이 시작됩니다. 팔꿈치가 스치거나 다리가 닿거나 이불 안에서 체온이 겹치는 순간 말이죠. 이때 손길은 평소보다 조심스럽기도 하고 감정이 섞여서 약간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접촉이 싸움을 덮으려는 행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말로는 풀리지 않던 긴장이 몸을 통해 조금씩 내려옵니다. 숨이 깊어지고 굳어있던 어깨가 풀리고 상대의 체온을 느끼는 순간 감정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부부들에게 성관계는 기분이 좋아야만 허락되는 보상이 아닙니다. 감정을 정리하는 또 하나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싸운 날의 관계는 더 조용하고 더 밀착되고 끝난 뒤에 여운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싸움이 있어야만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부부는 갈등이 쌓일수록 더 멀어집니다. 매일 관계하는 부부는 싸움과 관계를 하나로 묶지 않습니다. 감정이 남아있어도 몸을 피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화해의 신호를 보내고 말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 사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싸워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이 부부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감이 잡히실 겁니다. 매일 관계하는 부부들은 공통적으로 욕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 말이 오해를 부르기 쉬운데요. 이들이 항상 적극적이거나 과하게 요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고 싶은 날은 하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고 쉬고 싶은 날은 몸으로 분명히 거리를 둡니다. 애매하게 참지도 않고 괜히 상대 눈치를 보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여기서 갈라집니다. 마음속으로는 원하면서도 말하지 않고 손을 뻗고 싶으면서도 망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는 오늘은 아닌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오해가 반복되면서 결국 둘 다 피하게 됩니다. 매일 관계하는 부부는 이 애매한 구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눈빛이 달라지면 그대로 두고 손이 먼저 가면 그 흐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신호, 오늘은 가볍게 안기고 싶다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이 부부들은 이런 신호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는 게 더 어색하다고 느낍니다. 중요한 건요, 욕망을 드러낸다고 해서 상대를 압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응이 없으면 그대로 멈춥니다. 거절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도하는 것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욕망을 숨기는 부부는 한 번의 거절에 크게 상처를 받고 그 기억 때문에 다음을 미루게 됩니다. 반면 욕망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부부는 거절이 관계를 망치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주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매일 관계하는 부부는 욕망을 문제로 만들지 않습니다. 밝히는 사람, 참는 사람이라는 구도로 나누지 않고 그날그날의 상태로 받아들입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면 관계는 억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반복됩니다. 욕망을 숨기지 않는 태도가 결국 횟수를 살려두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낍니다. 이렇게 자주 관계를 한다면 성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매일 관계하는 부부일수록 성을 문제로 만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붙이지도 않고 평가하지도 않고 오늘 못하면 큰일 나는 일처럼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자주 이어집니다. 성을 이벤트로 만들어버리는 순간부터 부담이 생깁니다.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몸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결과가 만족스러웠는지 스스로 체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루게 됩니다. 반면 매일 관계하는 부부는 성을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듯이 몸이 당기면 가까워지고 아니면 쉬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유가 있으니 억지가 없고 억지가 없으니 몸은 더 쉽게 반응합니다. 이 부부들은 성관계를 통해 무언가를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사랑을 확인하려 하지도 않고 관계의 상태를 점검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서로의 몸을 피하지 않는 선택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성이 중심이 아니라 관계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많은 부부가 관계가 줄어드는 이유는 성욕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부담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실패에 대한 기억, 거절에 대한 두려움, 어색함에 대한 걱정이 몸을 먼저 닫게 만듭니다. 매일 관계하는 부부는 이 부담을 만들지 않습니다. 몸을 닫지 않으니 관계가 이어지고 관계가 이어지니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매일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횟수가 아닙니다. 매일 한다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곤해도 몸을 멀리하지 않는 태도, 싸워도 공간을 피하지 않는 습관, 욕망을 숨기지 않고 신호로 주고받는 관계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부부는 시간이 갈수록 더 편해지고 더 가까워집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느껴졌다면 이 채널이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이 흐름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셔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매일 관계하는 부부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몸을 피하지 않는 선택을 오래 해온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 차이가 쌓이면 부부의 거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현실적인 곳에서 시작됩니다.